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6일 밤 9시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바라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주 충돌했던 초대 주한 미국 대사 무초 씨가 퇴임 이후의 한 증언에서 이승만을 평하기를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파악한 사람이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계 정세를 유엔 차원에서 바라본 사람이니까 참으로 좋은, 아주 우리로서는 소중한 경험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2017년에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가 중도에 접었습니다. 한국의 정치판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도 공직 생활을 계속하고 공적 임무를 계속 맡으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끔 했는데, 어제 발표한 이 광복 75주년을 즈음한 비판은 아주 점잖게 했지만은 아주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니까 말은 좀 애둘러 하는 편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안목보다 이념 편향,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운과 직결된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변화를 뚫고 나갈 분명한 국가 목표와 유효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아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인데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념 편향이다. 좌편향이란 뜻이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부인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진영 중심이다. 이거는 우리 편만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결국 분열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국정 철학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가치가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 말도 좀 어렵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게 선택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편만 챙긴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편만 평등하게 대우하고 우리 편만 공정하게 대우하고 우리 편만 정의롭다고 아껴주는데, 우리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대한다는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국정 철학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가치가 정권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고 해놓고 우리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바로 그렇게, 우리 같으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분은 여럿이 좀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알만한 사람은 알겠죠. 또 반기문 총장은 백선엽 장군 홀대를 지적을 했습니다.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백 장군을 사실상 친일파도 아닌데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무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장례식은 또 성대하게 열어주었다. 이게 바로 진영 논리, 우리 편만 챙긴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무시한다. 대통령이 민주국가의 정부가 절대는 해서는 안 될
분열, 좌편향 분열, 좌경 분열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좌경 분열 정책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아주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후 변화는 목전에 다다른 위협임을 통찰해야 한다.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그린 뉴딜에는 2050 탈탄소에 대한 언급 없이 성찰과 철학이 결여된 채 단기적 사업에 치중한 성격이 짙다. 이 통계에 의하면 OECD의 2018년 통계인데요. 2017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8.7% 줄어드는 동안 한국은 거꾸로 24.6%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아주 그릇된 정보, 엉터리 정보에 근거를 해가지고 탈원전을 선언한 그 여파가 기후 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증가, 온실가스 효과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가는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는 만큼 가스, 그리고 석탄, 석유 발전을 더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서 이 산림을 자르고 거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번 폭우 때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또 나무를 많이 없애버리면은 나무가 이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기후 변화, 환경 파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문명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법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재인 씨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법치를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아예 조작 내지 왜곡하는 문명 파괴 세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명 파괴 세력.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알아먹을 텐데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니까 어쩌면 조금 전달되는 강도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최고도의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은 반 총장은 이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협치를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토론과 타협이 실종되었던 20대 국회와 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이 크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 몫이어야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 18곳을 독점한 여당이 최근 임대차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연출한 입법 폭주, 청와대 거수기, 통법부 논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지적할 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반기문 씨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문재인의 이런 국정 파탄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를 잘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념이 뭐라는 것은 지적 안 했지만 우리가 다 알죠. 계급투쟁론이죠. 쉽게 말하면 좌익 이념이죠. 좌익 이념으로 무장한 또는 좌익 이념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문재인 씨처럼 국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것이 언론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법치입니다. 삼권 분립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하고 있고, 문제는 국민들이 거기에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 가지고 지난 총선 때처럼 이런 반헌법적 정권에 압승을 안겨준 우리 국민들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그것까지 지적해가지고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 같은 분이 사실은 원로죠. 원로의 경고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논리적인 설득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만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힘을 어떻게 만들 거냐? 힘의 중요한 한 축이 이 여론입니다. 압도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 저항입니다. 한날 한시에 거리로 한 1,000만 명이 쏟아져 나와야 문재인 정권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